대부분의 이제 병원에서는 이러한 이제 교과서적인 원칙을 잘 지켜서 수술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보존적인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주저함이 생긴다거나 망설임이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원칙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세브란스병원의 김경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척추 변형 재수술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척추신경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장현준이라 합니다. 척추 퇴행성 질환, 그리고 외상 등등 하고 있습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척추신경외과에는 각 분야를 각자 맡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앞으로 저희가 이제 척추 유압술, 경추 유압술, 그리고 다양한 질병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척추 유압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떤 병원에서는 척추 유압술을 하지 마라, 허리에 나사를 박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긁어내는 감압술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마다도 다른데 우리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척추 유압술 결정하시나요? 먼저 그 질문에 이제 답변 드리기 전에 척추 유압술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척추는 추체와 추체 사이에 디스크라는 곳이 있고, 그 뒤쪽에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척추의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 분절이 불안정하거나 협착증이라고 해서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나사못을 고정을 하고 뒤쪽에 있는 해부학적 구조인 후관절을 많이 제거를 하면서 이 두 추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을 유압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압술 수술을 받게 되면은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유압술 받는 거는 사실 일상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변형이 너무 심하다거나 허리 젊으신 분인데도 지팡이를 짚어야 될 정도로 허리 통증도 심하고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허리를 펴거나 하는 그런 유압술을 해야 환자가 삶의 질도 높아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항상 설명드리는 거는 환자의 이제 수술 전의 삶의 질과 수술 후의 삶의 질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미 허리에 불안정증이나 이 협착증으로 인해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시는 분들은 유압술을 통해서 떨어져 있던 삶의 질이 올라가게 되시는 거죠. 수술 전에 이미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 수술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안 좋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을 경우에 유압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는 이제 근거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 어떤 환자분께서 협착증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가시면 서로 다른 수술 계획들을 듣게 돼서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지만 결국에 답을 얻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척추 유압술을 시행하는 근거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협착증이 너무나 심해서 신경을 최대한 만지지 않고 수술을 해서 감압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 뒤에 쪽에 후관절을 많이 제거를 해야 됩니다. 후관절의 바로 뒤쪽에 있거나 바깥쪽으로 해서 협착증이 심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압술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후관절을 떼내야 되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불안정증이 생기기 때문에 유압술을 통해서 극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척추 분리증이나 아니면 이제 퇴행성 요추 변화로 인하여 불안정증이 진행이 많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그 불안정증으로 인한 허리 통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유압술을 통해서 오히려 안정을 도모해서 환자의 허리 통증을 해결하는 목적으로 유압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압술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좁은 공간에서밖에 수술할 수가 없는데, 이제 유압술을 고정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수술에 들어가면은 훨씬 넓은 공간에서 신경을 다 보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마비라든가 저림감이 남고 불완전한 수술이 되는 이런 가능성이 낮게 되고, 특히나 수술한 마디, 최소한 그 마디 내에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그런 수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목이 안 움직이고 다리가 안 움직이는 그런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고, 통증이 생긴 지 3개월, 6개월 이상 지나고 여러 가지 치료를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5분이나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거나 해서 환자가 거의
앉아만 있다거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에도 그 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뒀을 경우에 환자 근육도 약해지고 환자의 모든 것들이 이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수술을 쪽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인 환자분들에서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과 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제 수명을 연구를 했었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추 수술을 하신 분들의 수명이 조금 더 길다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이유냐 하면 이 노인이 되셔서 이제 척추 질환을 앓게 되시면 아무래도 운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폐기능,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이 환자의 움직임을 얼마만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노인 환자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수술 이후의 합병증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면은 수술을 통해서 환자의 이제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는 것이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을 권했을 때 환자가 기다려도 되는 경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마비가 있지 않은 경우에 그리고 통증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받는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병원에서는 이러한 이제 교과서적인 원칙을 잘 지켜서 수술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보존적인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주저함이 생긴다거나 망설임이 생긴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원칙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유압술 수술에 대한 거부 반응 당연히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척추 수술을 반드시 유압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도 운동으로 극복을 하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운동으로 또 극복이 되고 약물로 극복이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마비가 있거나 어떤 약물로도 이제 보행이나 이런 게 개선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저희 경험이 많은 강남세브란스 병원과 잘 상의를 하셔서 꼭 반드시 그 숙련된 그런 수술과 바람직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척추 후궁절제술, 일종의 감압술이나 미세 침습 수술, 그리고 척추 변형, 종양 등등 다양한 주제로 그 유튜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